바이올린, 비올라 연주자 겸 작가로 활동 중인 박소현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악녀들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만든 1등 공신인 마리 앙뚜아네트? 중국의 최고 악녀로 손꼽히는 서태후도 있을 것이고요. 처녀의 피로 목욕을 한 엘리자베스 바토리나 이집트를 멸망의 길로 이끈 클레오파트라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영웅을 몰락시킨 악녀를 주제로 한 두 명작을 만나보려 합니다. 우선 여러분,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조영남 씨의 데뷔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 톰 존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곡을 번안한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딜라일라는 데릴라의 영어 발음으로 이 노래는 남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자신을 속인 그녀에게 왜 자신을 배신하고 속인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영웅 삼손과 사랑에 빠진 그를 속여 눈까지 멀게 하고 노예로 전락하게 만든 판마파탈의 여인 데릴라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생상스의 대표적인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와 파울 루벤스, 젠틸레스키와 같은 화가들이 각자의 작품으로 개성을 뽐낼 정도의 매력을 지닌 스토리가 바로 이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삼손과 데릴라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명화들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인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바로크 시대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성경 속 가장 유혹적이고 나쁜 여인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아리와와 함께 빠져보시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오페라를 작곡한 작곡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카미오 생상스인데요. 백조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잘 알려진 관현악 모음곡 동물의 사역제를 비롯하여 바이올린과 하프를 위한 환상곡, 교향시, 죽음의 무도 등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입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사라 사테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를 위한 작품을 많이 작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두 개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이죠. 생상스가 1877년 완성하여 초연을 올린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는 3막의 그랜드 오페라입니다. 그랜드 오페라는 19세기에 프랑스에서 크게 발달한 오페라로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와 합창 등의 출연진, 그리고 항상 2막에는 발레나 서커스와 같은 눈요깃거리가 등장하고 화려한 무대 연출과 의상, 그리고 극적인 서사가 있는 내용이 특징인 오페라 양식입니다. 그랜드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들 중 하나인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는 그가 작곡한 13개의 오페라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무대에 지속적으로 올려지고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과 이스라엘을 핍박한 민족인 블레셋,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의 여인 데릴라의 사랑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삼손은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절대 잘라서는 안 되고 금욕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이었던 블레셋의 여인 데릴라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자를 찢어버릴 정도의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삼손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자신을 공격한 1000여 명의 블레셋 인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죠.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삼손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삼손이 사랑한 여인 데릴라를 1000냥의 은으로 매수합니다. 은 1000냥과 블레셋의 애국심으로 매수당한 데릴라, 그녀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 털어놓게 됩니다. 바로 머리카락이었죠. 삼손이 잠이 든 사이에 데릴라는 삼손을 배신합니다. 적들이 그들의 침실에 들어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눈을 멀게 하도록 돕죠. 결국 장님이 되어 모든 힘을 잃고 포로가 된 삼손은 블레셋의 성 광장에 물겨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침을 뱉는 등의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힘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한 삼손은 자신이 묶인 블레셋 성의 기둥을 뽑고 무너지는 성에서 블레셋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희대의 악녀이자 판무파탈인 데릴라는 매수당한 뒤 이막에서 삼손에게 어떤 아리아 하나를 들려주는데요. 바로 그를 유혹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때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그대의 목소리에 내 마음 열리고입니다. 이 아리아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여주인공인 메조소프라노 카르멘과 함께 메조소프라노 데릴라의 판무파탈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아리아이고요.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에서 가장 매혹적인 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리아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속 여주인공 카르멘이 부르는 하바네라와 함께 메조소프라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리아이기도 합니다. 이 아리아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 열리고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 열리고 마치 꽃들이 열리는 것처럼 새벽의 입맞춤에 그러나 오 나의 삼손이여 나의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나 데릴라에게 말해줘요. 당신이 꼭 돌아올 것이라고. 나의 사랑에 다시 말해줘요. 예전에 했던 그 맹세를. 내가 사랑했던 그 맹세들로. 아, 나의 사랑에 대답해줘요. 나에게 부으세요. 취기를 부어줘요. 밀들을 모듯 그 이삭들이 물결치는 것을 보듯 가벼운 산들 바람 아래에서 그렇게 나의 마음이 전율해요. 위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화살보다도 더 빠르답니다. 죽음으로의 전달은. 당신의 애인보다는 당신의 품 안으로 날아가려는. 아, 대답해요. 나의 사랑에. 나에게 부어줘요. 취기를 부으세요. 매혹적인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속 데릴라의 이 아리아처럼 루벤스, 디러, 젠틸레스키와 같은 화가들을 매혹시킨 소재가 바로 이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그중 가장 강렬한 명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인 렘브란트는 성경의 내용을 담은 역사 화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완성된 작품이 바로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야간 순찰이죠. 이 야간 순찰은 야경이란 제목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후대에 이르러 그를 빛의 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한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에는 큰 혹평을 받아서 결국 그가 모든 초상화가로서의 명성을 잃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한 매우 아이러니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자화상과 튠프 교수의 해부학 강의,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과 그리스도와 같은 명작을 남긴 그는 키아로스쿠로라는 빛과 어둠의 강렬한 명암 대비 효과를 매우 잘 활용한 화가입니다. 이 때문에 렘브란트는 현재 벨기에 출신의 화가 루벤스,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와 함께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화 플랜더스의 개에서 주인공 네로가 자신이 키우던 개 파트라슈와 함께 성당에서 죽어가며 바라본 그림인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나 그들이 사망한 후에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함께한 성모 승천과 같은 작품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나 바쿠스의 승리, 불카누스의 대장간이나 마르가리타 왕녀의 초상,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과 같은 초상화들과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파조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나 나르키소스, 바쿠스와 같은 신화 속 인물들의 초상화들을 렘브란트의 작품들과 비교해 본다면 17세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지에서 각양각색으로 꽃피우던 바로크 화풍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루벤스의 1610년작인 삼손과 데릴라와 오늘의 주인공인 렘브란트의 삼손과 데릴라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눈먼 삼손인데요. 이 눈먼 삼손은 흔히 삼손과 데릴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1636년 완성된 작품인 이 눈먼 삼손은 삼손 연작 중에 한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1630년 삼손과 데릴라, 1635년 장인을 위협하는 삼손, 그리고 1년 뒤인 1636년에 그린 눈먼 삼손, 그리고 또 2년이 흘러 1638년에 그린 삼손의 결혼, 이렇게 4점의 삼손 연작을 남겼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3번째 완성된 눈먼 삼손입니다. 원래 제목인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인 삼손과 데릴라보다 더 삼손과 데릴라로 알려진 작품이 이 3번째 작품인 눈먼 삼손이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4개의 연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름의 다른 작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헷갈리지 않게 눈먼 삼손은 눈먼 삼손으로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슈테델 미술관에 전시 중인 렘브란트의 눈먼 삼손은 괴테의 초상이라 알려진 로마 캄파냐의 괴테와 함께 드가, 르누아르, 보티첼리, 모네 등의 3,000점이 넘는 작품들 중 1818년부터 운영 중인 슈테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삼손이 데릴라에게 머리카락을 잘린 후 블라셋 병사들에게 습격을 받아 눈을 뽑히기 직전의 순간을 매우 극적으로 담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눈먼 삼손인데요. 한 손에는 가위, 한 손에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차복한 순간을 피하여 도망가는 데릴라의 어둠이 짙게 들인 표정은 희미한 미소인지 공포감인지 알 수 없는 듯한 표정과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듯 강렬하게 그려진 몸부림치는 삼손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저도 슈테델 미술관을 가서 이 작품을 처음 만났는데요. 사실 이 작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슈테델 미술관을 방문해야 했는데 멀리에서도 이 대비, 강렬한 대비, 이 인상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이 작품에 끌리듯이 다가갔던 기억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만큼 삼손과 데릴라의 표정이 강하게 대조되고 있는 명화이죠. 사랑보다 자신의 부와 민족을 택한 판무 파탈 여인의 유혹을 그린 아리아, 그리고 그녀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영웅의 순간을 극적으로 그려낸 명화를 함께 감상하며 예술가들을 매혹시킨 악녀의 이야기,
삼손과 데릴라의 세계를 함께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지만 자신의 민족을 말살시킬 수도 있는 적으로 관점을 바꿔서 바라본다면 데릴라, 그녀가 정말 악녀일까? 그녀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데릴라는 잔다르크와 같은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데릴라가 받은 은하가 아니었다면요. 어쩌면 그녀는 정말 영웅이었고 승자의 기록 속에서 더욱 나쁜 사람이 되어야 했기에 은하를 받지 않았지만 은하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발칙할 수도 있는 상상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느 콩쿠르에 심사를 갔을 때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원래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갔었고 어느 어린 교복을 입은 소녀가 들어와 아름다운 아리아를 불렀고요. 그 아리아가 너무 좋아서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 집에 가서 이 아리아를 찾아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아리아로 생각이 되었고 어느 아름다운 주인공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가사를 모른 채 이 음악을 들었을 때는 저 외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사를 찾아보고 이 오페라의 내용을 찾아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었죠. 그녀가 악녀이고 그녀가 사랑하는 영웅을 배신을 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노래였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저의 바람이 들어간 상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평행세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가진 이런 상상처럼 마치 평행세계의 이야기, 다양한 상상과 함께 감상해봐도 좋은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발칙한 상상과 함께 오늘의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